안녕하세요. 사석케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스쿼트를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며 스쿼트가 주는 어마어마한 장점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고바야시 히로유키님의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 라는 책입니다. 어느새 곧 마흔. 정과는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40도 작년이라고 하기 애매한 한창 때라고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마흔을 앞두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딘 느낌, 다치면 잘 낫지 않는 느낌, 그리고 다치지 않았지만 몸이 찌뿌둥한 것처럼 몸의 이상 신호를 자주 느끼는 등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몸에 다소 이상이 생겨도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문제로 자신의 몸과 맞이하지 않고는 운동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죠. 어느 보험회사 광고처럼 우리는 좋은 일들만 계획해 놓고 일정을 짜지 좋지 않은 일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건 불변의 진리이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한다는 것. 개인 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개인 안에서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기능의 저하 속에서 이 책의 저자 고바야시 히로시케는 몸의 불편함은 하체 기능의 저하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상체보다 하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체, 다리. 하체의 근력이 받쳐주지 못해 거동을 못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체의 근력이 약해져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체의 근력이 약해져서 거동을 하기 힘들다. 이건 꽤나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체의 근력이 저하되면서 거동을 못해 누워 지내는 계기가 되며 중력으로 인해 약 70%의 혈액이 모여있는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심장이 하체의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고 그 결과 심장 활동이 저하되고 두근거림과 숨참, 냉증, 부종 등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튼튼한 하체를, 튼튼한 하체 근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하체 근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라고 이야기를 하며 간단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쿼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는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는데요. 스쿼트를 통해서 전신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맑은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을 모두 맑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운동이라는 힘든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 지속할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많이 드는 핑계는 지친다, 몸이 아프다, 효과를 실감할 수 없다, 동작이 복잡해 외우기 어렵다, 돈이 든다, 시간이 든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을 반대로 해석해서 스쿼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숨이 차지 않는 가벼운 운동이다. 둘, 단계를 밟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다. 셋, 빠르면 일주일 만에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넷, 쪼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동작이 간단하다. 다섯, 도구가 필요 없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여섯, 5분이면 충분하다. 일곱,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이면 충분하다. 여덟, 실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8가지의 이유를 들며 스쿼트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지속적으로 부상 없이 스쿼트를 하기 위한 수칙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둘, 천천히 한다. 셋, 무릎은 90도 이상 너무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넷, 허벅지에 집중한다. 다섯,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여섯,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신다. 일곱, 식사 전에 한다. 여덟,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아홉, 넉넉한 옷을 입는다. 열,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이렇게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쭈그려 앉는 스쿼트 동작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고관절, 무릎 관절, 다리 관절 등 동시에 많은 관절을 움직이는 다관절 운동입니다. 대퇴 4두근, 대퇴 2두근, 내전근, 봉궁근, 하퇴 3두근, 대둔근과 중둔근 등 스쿼트에 사용되는 근육은 생각보다 무척 다양합니다.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몸이 안 따라준다.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운동에 앞서 핑곗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읽어보시고 핑곗거리를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